NCS 기반 건강보험심사평가사 제31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 접수 반송건에 대한 재청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들은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는 그 앞에 뜰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반송권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제 프로그램에서 보험 청구 들어가서 자동차 보험 진료비 청구 수신 문서 관리에 들어가서 문서 수신, 그 다음에 접수, 반송.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수했던 것이 이제 반송된 거죠. 자, 그러면 수신받은 진료수가 청구서를 이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반송건을 클릭을 하면 반송 사유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구서 요약 보기를 클릭해서 환자 이름을 확인해서 이제 상세한 내역을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자, 화면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 청구 반송건에 대해서 자, 문서 수신이 여기 있죠. 그 옆에 접수 반송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 이제 청구서가 쭉 있고 여기 이제 반송된 것들이 이렇게 이제 그 색깔이 다른 걸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를 딱 누르면 이렇게 옆에 창에 왜 반송인지 이렇게 반송이 떠요. 그래서 이제 청구서 요약 보기를 그 다음에 누르면 이제 반송 사유가 이렇게 쭉 뜬다는 거죠. 자, 앞에서 본 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진료비 청구 들어가서 수신문서 관리에서 수신문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반송된 수가 청구서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반송 코드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서 요약 보기를 클릭해서 이제 환자 이름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이제 꼼꼼하게 다시 볼게요. 반송 심사 코드 조정하고 조회하는 거. 자, 그러면 요 사람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겠다. 색깔이 다른 걸로 표현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결과 통보서를 이렇게 해서 요거를 딱 누르면 여기에 이제 왜 그랬는지 여기 이제 세부 코드가 뜨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01로 사고 접수 번호, 기재 누락 또는 차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코드가 뭐뭐뭐뭐인지에 따라서 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심평원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심평원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자동차 보험 진료비 청구 그 다음에 진행 과정에 들어가서 요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여러분이 이 부분을 공부할 때 그 왼쪽에 이렇게 셀이 쭉 나오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있죠. 그 창에서 진행 과정을 클릭을 하고 심사 진행 과정 조회를 누르면 그리고 이제 구분을 여기에서 진료 연월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연월을 이제 일자, 그러니까 요 앞에 그 다음에 월 이런 형식으로 입력을 하면 조회가 가능해요. 조회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반송이 왜 됐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반송이 왜 됐는지의 사유가 표시가 돼요. 그러면 접수 번호를 딱 클릭을 해보면 그 환자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 들어가죠? 지금 여기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진료비 청구 들어가서 진행 과정 들어가면 그 다음에 진행 과정에서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심사 진행 과정 조회를 딱 클릭을 하면 심사 진행 과정 그 화면이 뜨죠. 그러면 맨 처음에 진료 년, 월,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하게는 년, 월, 일까지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조회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창이 밑에 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처리 중인 거, 그 다음에 심사 중인 거, 뭐 심사 결과 처리 중인 거 이렇게 이제 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청구를 쭉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보면 반송 구분에 보면 왜 반송됐는지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반송 구분을 보고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되지요. 자, 요 화면만 한번 조금 이제 이제 차트를 수정하는 거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송 사유에 적합하게끔 자격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기록을 수정한다든지 하는 거죠. 자, 보면 여기에서 보면 자동차 보험 정보 관리 들어가서 요걸 딱 누르고 그러면 우리가 수정할 내용들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저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반송권에 대해서 우리가 재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재청구할 때는 원청구하고 같이 한다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반송 코드를 확인하고 이제 자격 관리나 진료 기록 뭐 우리가 수정해야 될 내용들을 수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반송사두 코유에서 우리가 어떤 것은 어떤 것으로 어떤 것은 어떤 것으로 뭐 그 기재 누락 기재 차고 혹시 이게 아닌가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의 자동차 보험 자격을 이제 올바르게 수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 환자를 딱 검색을 해서 이제 자격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사고 번호나 이 사람의 이제 번호를 지급보증 번호를 올바르게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이제 닫으면 되죠. 자, 이거 화면으로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자, 여기에서 보면 이 환자의 이름을 딱 클릭을 하고 이 환자의 자동차 보험 자격을 딱 누르면 이렇게 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수정해야 되잖아요. 수정. 그러고 나서 수정할 때 이제 뭐 쭉 이제 수정할 내용들, 그 다음에 지급보증 번호 같은 거 잘못됐으면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마무리가 돼요. 자, 어렵지 않지요? 앞에서 했던 거 이어서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시면서 자, 이제 그러면 그다음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보면 프로그램에서 보험 청구, 자동차 보험 진료비 청구로 들어가고 여기까지 했었죠? 진료 연월일을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애초에 했던 원청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새 청구서 작성을 누르면 이제 화면이 뜨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청구할 청구서를 선택해서 이것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청구용 파일이 저절로 생성이 되고 여기에서 변환이 저절로 되니까 잠시 여러분이 시간을 갖고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변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대로 송신해서 청구를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월 단위로 하지만 주 단위의 원청구를 할 때는 반드시 주 단위 체크 여러 번 나왔었죠. 뭐 여기 연 월까지 나오고 그다음 주 단위 체크가 여기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구할 주를 1주, 2주, 3주, 4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요 주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원청구를 선택한 다음에 동일하게 우리가 청구를 진행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화면으로 보면서 같이 보죠. 자, 진료 년월 있죠? 그 다음에 원청구를 클릭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 청구서 작성 누르죠? 자, 새 청구서 작성을 누르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쫙 뜨는데 우리가 이제 잘못된 것들 다시 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색깔이 변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이 딱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내용들을 수정을 한 다음에 청구 파일 생성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환 및 매핑 작업은 잠시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작업이 끝나고 나면 화면이 뜬다고 했어요.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결과가 제대로 이제 그 변환이 잘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송신 및 청구를 여러분이 누르시면 되지요. 자, 그 다음 다시 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심평원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복권 재청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보완 청구를 한 다음에 보완한 다음에 청구하면 원청구 파일이 바뀌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심사 불능권에 대한 보완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심사 불능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 프로그램에서 보험 청구, 여기까지는 늘 같아요. 그 다음 자동차 보험 진료비 청구 수신 문서 관리에 들어가서 수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료수가 심사 결과 통보서에서 우리가 이제 수신 문서를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심사 불능권의 접수 번호와 조정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청구서 요약 보기를 클릭을 하면 그 사유가 쭉 나온다 그랬죠. 그럴 때 반드시 이게 이 환자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꼭 거치셔야 됩니다. 화면으로 같이 보실게요. 자, 봅니다. 들어가서 문서 수신을 하고 접수 반송증을 확인한 다음에 진료 수가 심사 결과 통보서를 눌러서 확인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하면 요것을 클릭을 딱 하면 여기에 딱 떠요. 어떻게 떠요? 심사 불능이 3건이고 진료비 총액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쭉 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보면 이제 심사 조정에 관한 것은 이제 조정 내역이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청구서 요약 보기를 누르면 여기에서 요 아래 사항까지가 차례차례 뜨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인하시면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제 반송 및 심사 조정 코드 확인해서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 부분이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왜 심사 불능인지가 이렇게 세부 코드가 뜬다 그랬죠. 이 세부 코드가 이제 그 책자를 찾아볼 필요 없이 이렇게 바로 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면서 반송 심사 조정 코드를 조회해서 클릭해서 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쭉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심평원의 요양기관 업무 포털 서비스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진료비 청구, 심사 진행 과정, 그 다음에 심사 진행 과정 조회를 누른 다음에 진료 년월로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요 부분을 입력해야 될 때는 이렇게 뭐 2021 뭐 1011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조회를 누르면 이 지급 불능에서는 거의 대부분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 우리 같이 화면으로 봅니다. 자, 보죠. 심평원에 들어와서 지금 로그인된 화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진료비 청구 진행과정 심사 진행과정 조회를 이렇게 차례로 누르고 진료년월, 그래서 년월까지 이제 다시 확인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고, 그 다음에 지급 불능 건수는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시가 된다. 확인되셨죠? 자, 요것을 조금 상세하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급 불능건에 대해서 이제 그거 하나만 조회를 하는 거죠. 여러 개 중에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회를 클릭을 딱 하면
밑에 조정 코드가 뜨고 이 조정 코드를 누르면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왜 조정이 되어야 되는지 상세 코드도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어떤 부분 때문에 조정이 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심평원에서 지급불능 사유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자격이나 차트 내용들을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이거 역시도 저장, 그러니까 이제 확인하고 수정해서 이제 다 확인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이제 정보가 완전히 이제 수정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보안 청구를 할 때는 보안 청구 역시도 늘 같아요. 시작할 때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험 청구 그리고 자동차 보험 진료비 청구 누른 다음에 보안 청구를 이번에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청구서 할 때 항상 우리 원 청구했던 거를 불러와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수신문서 연동을 누른 다음에 요대로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청구서를 생성시켜서 저장한 다음에 이제 청구용 파일이 생성이 되면 변환하고 그 다음에 송신 및 청구의 순서로 가는데 주 단위 보안 청구를 거의 월 단위로 하는데 주 단위의 경우에는 주 단위라고 하는 것을 꼭 체크해야 된다.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안 청구로 선택한 다음에는 우리 원 청구했을 때 하고 동일하게 차례차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하나씩 차례차례 차근차근만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수신문서 연동이 안 될 경우에는 접수번호나 사유코드, 명일연번 이런 것들을 수기로 기록한 다음에 보안 청구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진료연월일 확인했죠? 그 다음 보안 청구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새 청구서 작성, 여기 수신문서 연동이 있죠. 그래서 수신문서 연동을 하면 수신문서의 심사 내역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불러와지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내용이 청구서 내용이 이렇게 뜨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청구용 파일로 다시 생성을 한 다음에 늘 같습니다. 변환하고 매핑한 다음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송신 및 청구를 클릭하면 요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창이 닫히는 거죠. 자, 이제 큰 화면으로 다시 요 부분만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안 청구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 체크된 박스를 요 부분을 딱 클릭을 하면 그래서 이제 청구를 쭉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안 청구를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 여러분이 차근차근 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